강남도 그렇고 이 비강남 지역의 집값 오르는 것도 일부기는 하겠지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신고가 계속 나오죠. 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하다? 비정상적인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노래 한 곡 틀어주십시오. 손담비의 미쳤어.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불러야 되나요? 네, 한번 불러주시면 네. 조회수가 팍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이런 표현을 쓰자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토지거래가구역이 이제 2월에 풀어졌잖아요. 네. 우선 서울시장에. 네. 거래량도 올라가고 집값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잠상대청. 네. 다시 3월 24일에 묶었는데 그렇죠. 한 달 정도는 좀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4월 중순 말부터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히려 참았다가 폭발하듯이 신고가가 막 이상한 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3월이 10,000건이 넘었거든요. 네. 한 300건 정도 나왔고 4월이 5,400건 정도.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는 났는데 그쵸. 사실은 5,400건 더 많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3,000건대였거든요. 5,000건 또 많은데 문제는 5월인데 5월 아직 집계가 안 끝났습니다. 집계가 안 끝났는데 벌써 6,800건? 아마 이 방송 나올 때 되면 7,000건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6월 말까지 집계가 끝나면 8,000건, 9,000건까지 올라가고요. 6월은 또 10,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래량 폭발. 근데 강남 3구, 용산구는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고 그럼 어디냐?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양천구, 영등포, 광진구. 그러니까 그 대안들을 찾은 거잖아요. 한강벨트. 그쵸? 한강벨트 위주로 그동안 안 샀던 곳에서 나오는 규제 거잖아요. 지정 안 된 곳들. 거래량이 폭발하고 신고가 나오고 얼죽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또는 얼죽재, 얼어 죽어도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들 한강벨트 지역은 최근에 그냥 다 삽니다. 그러니까요. 구축 아파트도 얼죽구 근데 다 좋아. 지금 와서 이랬던 지역들은 마포가 이제 계속 쭉 이어지고 있듯이 다 쭉 오래 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국가 불안한 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제가 인터뷰 많이 하거든, 물어보거든요. 예, 고객들이나 전화 오시는 분들 있으면 아니 지금 계속 신고가 나오는데 이 와중에 왜 꼭 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불안합니다. 더 오를까 지금 아니면 못 살까봐.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피로 미싱하고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고 이번 열차를 타지 않으면 다음 열차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더 오를 것이라는 그 또 기대 심리도 엄청 많이 반영됐잖아요. 그 공식이 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믿지 않는데 이제 이번에도 조짐이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수치도 이렇게 그렇고,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공식인가 하는 생각이 말이 안 되지만 들 정도로 그러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불안한 마음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의 배경 중에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내년에 입주 물량, 수도권 많이 부족하고 금리도 내려가고 저성장 경기 침체의 똘똘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한 마음. 또 하나의 불안한 마음은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과연 잡을 수 있겠나. 공급으로 잡겠다고 하는데 공급이 언제 나올 거며 세금 규제를 안 한다는데 어떻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줘야 될 때가 아닐까. 금리도 또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책회의도 하고 조만간에 저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같습니다. 보세요? 어떤 면으로 나올 거로 보세요? 왜냐하면 상승률이 수치가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이제 통계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히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내 감만 믿어. 이렇게 대책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보는데 통계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될 요건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준선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해야죠. 안테나에 걸렸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제 생각에는 맞아요. 아주 새로울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그러니까 지역. 한강벨트에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적용되어 있고요. 그쵸. 한강벨트나 앞서서 우리가 과천 얘기했죠. 네. 성남 분당구, 네. 과천, 판교, 판교. 분당 그리고 용인 수지 정도까지가 아마도 레이더에 들어왔는데 이걸 다 적용하느냐? 야, 그래도 일단 마포하고 성동만 하자라고 할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성동구 토화제 적용 여부 검토한다고 했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토화제든 뭐 조정이든 어떤 규제든 사실 우리가 다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신고가가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외국 사례를 뭐 빗대도 좋고요. 가장 개인 확실한 생각도 방법은 좋고. 일단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건데 안 되는 거는 이제 그건 단시간에 안 되니까. 모두 다 알고 그쵸.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음. 금융인 것 같습니다. 세금 규제는 대통령께서 음.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좀 자제하겠다. 너무 자극이 크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경기도 나쁘니까. 의미이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 금융이 네. 뭐냐?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올릴 수 있습니다. 강화. 네. 강화. 그럼 스트레스 대출 3단계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쵸. 그거 플러스 아마도 15억 이상 네. 대출은 아마 막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 아, 그게 제일 강력하긴 하겠네요. 그쵸. 왜냐면 그러면 금리도 내려가니까. 다는 아닐 것 같고 네. 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해서 이제 막을 수는 있는데 네. 걱정되는 건 막혔어? 다른 지역으로 또 눈을 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용인 수지를 묻게 네. 되면 그 옆에 어딘가가 또 나오겠죠. 옆에 어디 있어? 밑으로 보게 되면 수원도 있고 동탄 신도시도 있고 안양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하지? 결국에는 이게 늪에 빠지지 않나. 그러면 소장님 저희가 만났을 때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이제 새 정권이 시작하기 전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정권이 시작됐고 뭐 개인의 자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좀 부동산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지 대책이 나오는 걸 좀 기다려보고 선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무조건 사는 게 그때처럼 그 기조가 그대로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거는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이미 시장의 수요자들은 제가 기다려라고 해서 기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제가 대통령 하죠. 그래도 고민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굳이 주택수를 늘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3주택이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네. 또 내려가면 문제가 되니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일단 홀딩 네. 지켜보는 게 홀딩.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주택자나 지금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주택자들인데 그렇죠. 무주택자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무주택이고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구매 욕구가 좀 적으신 그렇죠. 분들, 어차피 준비가 안 된 분들. 또 한 분은 3년 전에, 2년 전에 집을 팔고 갈아타려고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놓친. 현금을 가진 무주택자들이 네, 네. 있는데 진짜 불안합니다. 이 팔고 무주택으로 가신 분들은 이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답이 안 나오고요. 기다려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또 불안해서 못 사니까 이분들은 저는 대책 발표되기 전에 조이기 전에 미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발표된다라고 한다면 또 풍선 효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발표된다 저는 발표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애가 공부 안 하는데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야단 또 쳐보고 그렇죠. 잘래도 뭐라도 보고 해야긴 눈 해야죠. 또 닫아보고 애는 이불 덮고 잘 수는 있어도 그래도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미리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예측을 해서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포 성동이 될 것 같다. 그럼 옆 지역에 나머지 지역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마포 성동 옆에 뭐가 있을까요? 뭐 강서구도 있고 은평구도 있고 동대문구도 있고 눈을 북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동대문구도 있고 딱 붙어 있는 지역으로 좀 눈을 돌릴 이왕이면 필요 풍선 있겠네요. 효과가 그렇게 생기니까요. 그래서 용인 수지가 지정될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 수원이나 동탄이나 제가 너무 조장하는 듯한.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방법은 궁금하니까. 왜냐면 실제로 근데 일반적인 그렇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준비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연끌해야 되는 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오겠죠. 지금 아니면 오겠죠.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네, 20년 맞아요. 전에도 이 얘기는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하고 20년 전에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안 올 줄 네. 알고요. 20년 전에 무리해서 많이 무리하셨나요? 했다가 제가 고생 많이 했고요.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오더라고요. 좀 기다릴 그래요. 거. 그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자금 계획도 문제가 생기고 손실도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어떤 말씀. 거든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리 투자가 좋더라도 위험을 지나치게 많이 감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 어떤 윤곽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고 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